우리가 쓰는 최첨단 제품들, 다 이 글로벌 공급망 덕분이잖아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그런데 만약 이 시스템이 제품이 아니라 한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로 돌변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죠.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단 이틀 만에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정말 평범해 보이는 발표 두 개였습니다. 2026년 1월 초 중국 정부가 내놓은 이 조치들은 일본 경제의 심장부, 바로 첨단 산업을 그야말로 정조준하면서 전 세계로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그냥 뭐 흔한 무역 분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훨씬 더 뭐랄까 정교하고 강력한 전략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기화된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경제 구조에 약한 고리를 딱 틀어주고 이걸 외교적인 압박카드로 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최신 국가 전략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201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비공식적인 히토류 수출 제한이었는데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요. 2026년의 제재는 중국의 법을 근거로 한 공식적인 조치고 대상 품목도 훨씬 광범위하고 그 파괴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뭐랄까 폭죽하고 유도미사일의 차이,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국은 이 강력한 신무기를 손에 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이라는 거대한 산업 국가를 압박했을까요? 그 전략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중국이 쓴 전략은요, 아주 영리하면서도 진짜 치명적인 핀셋 규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는 일본이 물건 만들 때 꼭 필요한 원자재 수입기를 막아버리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일본이 애써 만든 완제품이 자기네 거대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부터 판매까지 그야말로 숨통을 완벽하게 조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퍼붓는 공격이 아니에요. 정말 정밀한 외과 수술 같았죠. 여기 수출 금지 목록을 한번 보세요. 전기차, 모터, 반도체, 자율주행 센서 하나같이 일본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산업의 비타민 같은 것들만 정확하게 골라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제 수술의 대가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조 6천억 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2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나라에 대규모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덮쳤을 때 입는 경제적 충격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이 섬뜩한 경고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 그 도요타의 고위 임원이 직접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일본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초연결 시대에는요. 한 나라에서 일어난 경제적 지진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쓰나미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전투기의 부품 공급망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은 중국이고 중간에 일본을 거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일본 공장이 멈추면 미국의 최첨단 국방 생산 라인까지 멈춰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아마 가장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위치에 놓인 나라, 바로 한국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거죠. 여기서 중국의 전략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고전적인 분리대응 전략이죠. 일본에는 아주 강하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한국에는 국빈 방문을 제한하면서 손을 내밀어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은 제안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내려고 파놓은 아주 정교한 함정인 겁니다. 그 함정의 실체가 바로 이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시작은 중국이 원재료를 대주고 중간 단계에서 일본이 이걸 고순도 소재로 가공하면 마지막으로 한국이 그 소재를 받아서 최종 칩을 만드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간에 있는 일본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지막 단계인 한국은 연쇄적으로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일본의 위기가 곧바로 우리, 한국의 재앙으로 이뤄지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공급망 자체가 무기가 되어버린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여기서 제안하는 방어 전략은 크게 두 가지, 투트랙 접근법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요, 당장 살아남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 소재 비축량을 확 늘리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핵심 산업만이라도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숨겨진 약점,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 빠르게 파악해야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게임의 판을 바꿔야 해요. 중국 말고 다른 공급처를 뚫고 우리 자체 기술로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또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이런 기습 공격을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오직 효율성과 비용 절감만을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위기는 우리한테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역이 무기가 된 시대, 진짜 생존을 위해 더 중요한 가치는 과연 효율성일까? 아니면 어떤 충격에도 버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세계 경제 질서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